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또 해봐야겠죠. 일단 주식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장중에 한번 천불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천불을 회복을 했고요. 장후에 이제 다시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근데 좀 이렇게 내려가더니 어쨌든 장후에도 천불은 지켰습니다. 긴 예상은 어제 했던 거랑 똑같은데 한 가지 이제 덧붙일 것들, 이게 참 여러 가지 경영 기법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참 요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단지 큰 그림을 어제는 주로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세금을 많이 내려는 세상에 그런 CE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절세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구독자님이나 댓글에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그래도 당장을 보면은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신급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큰 그림, 이미 왜 이걸 주식을 지금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수차례 얘기를 해서, 근데 요 더 디테일한 거를 또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덧붙이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오늘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인 건 맞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여태까지 다른 CEO가 보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제는 신급으로 추앙을 받는, 이제 그런 거는 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사람이고 개인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뭔가 세금을 많이 내려면 많이 내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지 않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엄청난 절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놓고선 이제 와서 그냥 요즘 트윗이 굉장히 좀 미디어를 좀 이렇게 디펜스하는, 확실히 이제는 트위터를 잘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너무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이거를 대단하고, 근데 요즘 세금 논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일론 머스크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냐?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렇게 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핀트가 나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거 왜 하냐?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것까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기 힘들었던 게, 일반적인 세금이야 이야기하기가 할 수 있겠지만, 전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저주저 한 거죠. 이게 왜냐면 주세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지만, 지금, 그리고 텍사스 레지던트죠. 텍사스 주민이시지만, 골든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는 비를 날릴 겁니다. 참 신기한데, 이게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큰 그림만, 절대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텍사스에서는 지금 그 캐피탈 게인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대비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 얘기했듯이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세금을 많이 낼 거면 충분히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왜 좋게 보냐? 그거 하나는 인정한다라는 거죠. 이제 트위터에서 다른 유명한 분들이 얘기했듯이 여태까지 CEO들이 보여주지 않은 행태. 그 행태가 뭐냐면 대부분의 CEO들은 오늘만 삽니다. 왜냐면 고용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장기적 비전을 보는 CEO가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지금 당장 저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굉장히 장기적 비전을 보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게 제가 어제 한몸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이미 본인이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꾼 돈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슬라가 중심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경영 기법들을 거기다 온갖 것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건 평가 금액이지 실제 금액이 아니죠. 어쨌든 이익 실현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세금 붙이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테슬라의 위해가 가해지는 그런 주식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들이 가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쉽지 않죠. 다음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도 지금 경영에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는 압박에 어느 정도는 손을 터는 모습도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건데, 다른 CEO들과 달리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가 더 발전할 거라는 것에 대한 본인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한다고 저는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정말 댓글에서도 제가 다 와닿던 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그쵸? 예, 다 이득되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CEO인 것 같다. 대부분의 CEO들이 진짜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다. 지금 당장 세금을 좀 더 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아예 지금 인도 날짜가 지금 주문하시면 미국에서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홈페이지에 이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였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 기사로만 이걸 좀 정리하는, 뭐 실제 이제 주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흘러나온 얘기로는, 와, 이제는 모델 S랑 X를 주문하면은 2023년 1년이 넘었네요. 이게 잘 주문한 건가요? 아, 제가 기다리는 거는 이건 별거 아니겠네요. 지금 주문하시면 1년도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뭐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쇼리지 때문에 제가 1억을 넘는 차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부감이 있는데, 저는 안 넘게 사는 건데, 모델 S 가격이 계속 올라서,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것 같죠. 왠지 예경은 확실하진 않지만 저도 여기가 끝일 것 같은데 자꾸 올린단 말이죠. 제가 제 인생에 1억이 넘는 차를 뽑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모델 S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튼 하루빨리 저도 이번에는 좀 이렇게 상세히 좀 영상을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 주문하면 한참 걸린다. 약간 이제 마이클 버리는 좀 이제 그런 영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여러 가지 이런 좀 안 맞는 상황 때문에. 그래도 일론 머스크는 친절히 이런 기사에, 블룸버그 기사에, 거기다 블룸버그 기사죠. 답글을 잘 달아줍니다. 버리는 브로큰 클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일론 머스크 발언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도 그렇고요. 별로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근데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파는 거고, 지금 얘기했듯이 그런 모습이 오히려 나쁜 게 아니라 회사를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전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그 다음은 이 와중에 리비안 주식은 거의 미친 주식인데 이제 150불입니다. 진짜 대단한데요. 여기에 좀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 대비돼서 지금 리비안의 주식의 10% 정도, 물론 이제 더 많이 투자한 건, 거의 20% 가까이 투자한 건 이제 아마존, 제프 베조스인데, 포드도 이 회사의 10%,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물심양면으로 리비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회사가 이 플랫폼이 지금 포드로 넘어가네 마네, 같이 쉐어를 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원래 근데 이 리비안이 GM의 투자를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M이랑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제 거의 다 왔다가 이제 포드가 이렇게 낚아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기사를 읽어보면은 리비안 입장에서는 포드의 텀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좀 더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협력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됐죠. 물론 가봐야 됩니다. 양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여튼 지금 저렇게 주식이 오른 거는 정말 현명한 투자죠. 그게 참 CEO의 이런 역량들, 그때 포드는 정말 어닝 프롭 그 타겟을 못 맞춰서 되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리비안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GM은 리비안을 이렇게 딜이 깨졌죠. 깨지고 선택한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깨지고 선택한 게 니콜라입니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갈립니까? 이런 면들들, 최근에 이제 아직 볼트 화재라든지 이런 면들이 좀 남아있어서 참 GM이 이런 면에서 대비가 되는데, 친환경 자동차 회사,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모든 이렇게 회사들이 그런 것들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선택한 게
포드는 리비안이었고, 그것도 GM이랑 거의 할 뻔 했는데, 포드가 좀 더 이제 마음에 드는 리비안 구미에 맞는 텀을 제공함으로써 이게 이렇게 딜이 갈렸다라는 게, 이게 참, 지금 와서는, 이게 좀 안타깝죠. 과거의 선택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리비안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뭐, 차들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루시드보다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전에 얘기했죠. 이게 차 가격이 트럭은 7만 불이 안 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나온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꽤 크게 받죠. 7,500불. 앞으로도 보조금을 꽤 나쁘지 않게 받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대형 SUV인데도 여전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가격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테슬라는 진짜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 리비안도 그럼 그럴 법한데 그게 좀 대비되더라고요. 테슬라는 그 기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차량 가격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리비안은 여전히 대형 SUV인데 7만 불. 근데 일단 좀 나쁜 거는 배웠죠. 이번에 이런 IPO에 흘러나오는 거 보면 여기도 뭔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뭐 그런 주행 보조를 지금 기본 주행 보조는 다 딸려오는데 테슬라 같은 FSD 같은 거를 그것도 딱 만불에 책정하는 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여튼 그래도 가격이 여전히 메리트가 있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점 이제 양산만 잘해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 최종본입니다. 이제 원래 이거 타이어를 선택할 때 약간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실험하듯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모터 컨트롤이 굉장히 좋죠. 내연기관보다 리스폰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획기적인 정말 그런 차량 컨트롤 능력으로 훨씬 더 빠른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딜레이가 적은 그런 컨트롤을 통해서 별로 타이어 특성을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에 과거에 벤츠 때 제가 럼플렛으로 타이어 지불한 가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타이어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코스트코 와서 그런 브리지스톤 더 싼 타이어를 꼈음에도 만족도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럴 땐 좀 엔지니어적인 면인가요? 어떻게든 극강의 가성비를 뽑아내겠다는 계속 더 싸고도 좋은 거를 찾는 거기까지 도전했다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고 한 대 맞은 거죠. 가정은 그랬습니다. 이제 뛰어난 모터 컨트롤로 타이어가 좀 안 좋아도 테슬라는 뛰어난 컨트롤을 이겨내겠지. 그리고 타이어 노이즈가 얼마나 심할까? 뭐 그렇게 뭐 타이어 노이즈가 심한가? 그리고 너무 싸구려 타이어만 끼지 않으면 이거보다 더 싼 아주 정말 최저가 뭐 이런 타이어만 아니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원래 전기차는 소음을 유발하는 면들도 없고 타이어 노이즈 좀 더 올라간다 그래서 그게 클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피를 봤죠. 그리고 이번에 느낀 점은 타이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설치하는, 그러니까 너무 싼 거 찾다가 설치하는 면에서도 그런 휴일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든지 그래서 두 번을 가게 되는, 원래 한 번에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결국 그냥 하던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체크업을 받게 되는,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설정했던 가정들이 죄다 빗나가게 되는. 중간급 타이어라서 이제 그립은 좋은데 앞으로도 타이어 회사들이 좀 전기차 전용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여기도 넘버원으로 얘기하는 게 노이즈입니다. 이게 생각도 못했던 건데 뭐 로드 노이즈가 얼마나 되겠어 라는데 이게 정말 상대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일단 너무 차가 조용했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 관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별로 소음이 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귀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노이즈가 올라올 게 고속도로에서의 그런 로드 노이즈, 특히 타이어로 유발되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아닌 게 되면, 전기차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거나 고급 타이어가 아닌 게 되면은 다른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근데 듀러빌리티도 그쵸, 요거는 좀 어제도 얘기했듯이 비싼 타이어가 더 빨리 닿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이거는 근데 아직까지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좀 노이즈. 그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귀가 전기차에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아무 진동이 없는 것과 노이즈가 없는 거에 정말 익숙해진다라는 거죠. 왜냐면 핸들 잡아도 엔진의 어떤 떨림이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더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더 민감하게 되고 제 귀도 차를 타면은 더 낮아진다라는 거를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은 실패다.
그리고 구독자님께 이제 추천하는 거는 뭐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그립이나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끼고 있는 타이어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이즈는 아이고야. 예, 근데 그 필 밸런스를 이제 잡고 나서는 뭐 이렇게 떨림이나 이런 게 확 줄어서 뭐 딱히 뭐 멀미나 그전 타이어에서는 뭐 아니 그 전 이미 모델 3에서도 저는 전기차를 타면서 한 번도 멀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야, 노이즈는 정말 야, 생각지도 못한.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들이 지금 좀 친환경이나 전기차에 좀 맞춰져서 타이어 제품들을 많이 좀 이렇게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한국 타이어를, 예, 저도 한국 회사를 좋아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모델 Y만 특히 이 255mm짜리 타이어가 요즘 이 타이어 쇼티지도 있더라고요. 기사들이 타이어 쇼티지도 나오는데, 아니,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취미의 영역이니까 굳이 제가 무슨 이렇게 유튜브 각을 뽑는다든지 이건 아니어서 그냥 손쉽게 구하는 타이어들 중에서 집 주변에서 그냥 좀 더 가성비를 찾다가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제 주변에는 한국제 타이어를 구하려면 따로 주문해서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고를 수 있는 타이어 중에서 가성비가 높은 타이어를 골랐는데 노이즈. 그래서 좀 전기차에 있어서도 타이어 선택은 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좀 더 고급 타이어 그리고 좀 내구도가 떨어지더라도 그런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주행거리가 기시다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가 이제 많이 보급되면 가스스테이션이 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많은 이런 메카닉들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오일 체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스스테이션 뭐 망한다, 뭐 카센터 다 망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저도 은연중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특히 가스스테이션은 다 망하지 않을까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뭐 이런 거로 가야 되지 않나 막 좀 우려의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또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이 기사에 특히나 이제 타이어를 보면서 솔직히 고급 타이어는 또 저렇게 빨리 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 타이어 교체해주는 회사들은 진짜 잘 먹고 잘 살겠다. 정말로 타이어가 이렇게 민감할 줄은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타이어를 갈아주는 타이어 회사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죠. 친환경이 다가오고 전기차가 오더라도 타이어 회사들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잘만 이렇게 전기차 고객들을 흡수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찾아본 게 가스스테이션인데 저도 과거에 옛날에 한 2년 전인가 이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보여드린 게 여기까지였거든요. 이게 쭉 줄죠. 이거 망하네. 이거 망하겠다.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데이터들을 보니까 어라? 물론 과거의 영광만큼은 스테이션이 못 올라왔지만 그래도 꽤 많이 이 스테이션 수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미국 내에서 가스스테이션이 느네? 거기 종사자들도 늡니다. 이거 보면은 뭐 이런 부침이 있지만 뭐 망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이거 왜 그런지를 봤더니 가스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부제를 보면 커피와 프라이 치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 진짜 전기차 충전소가 좀 보급되면 이런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어떤 문화 공간을 진짜 창출하는 것도 오히려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빨리 충전하고 집에 가는. 근데 앞으로 잘하면 도시에 있는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오히려 이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치 타이어한테 한 방 맞더니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뀐 거죠. 설레가 노르웨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이미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난 포션 막 세차 비중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리딩하는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는 어떠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봤을 때 안 망하겠네. 특히 그리고 타이어 파는 회사들은 오히려 저렇게 비싼 타이어 빨고 빨리빨리 갈게 하면 오히려 더 장사도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